안녕하세요. 보배로운 당신 보당 채널의 GPD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는 존재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뭐 그리 아름다운 일이냐고 되물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갖게 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꽃이나 풀이나 모든 늙어가는 생명들의 모습이란 아름다움과는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긴 하죠. 또 모습의 변화보다 견디기 힘든 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그런 걸 아름답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시작된 갱년기를 지나는 중인데 급격한 몸의 변화에 깜짝 놀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부모님, 또 그들의 부모님, 누구나 다 이렇게 늙어가고 소멸해 갔겠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자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랄까, 눈 뜨고 보니 내 삶의 무대가 갑자기 바뀐 것 같은 느낌?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어떻게든 내 삶을 위해 크고 작은 풍파를 헤치며 살아왔던 무대. 그 치열함이 습관처럼 남아있는데 영원히 그럴 것만 같았던 무대가 어느 날 돌아보니 그런 익숙한 무대가 아니더란 말이죠. 소품들은 하나둘 낡은 것이 되어가고 무대를 가득 채웠던 배우들은 모두 늙거나 떠났거나 했죠. 자식들도 자신들의 무대를 위해 집을 떠나고 남편과 나만 남아있는 이 무대를 이제 새롭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무대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볼수록 그다지 만만해 보이지는 않네요. 그런데 찬찬히 보면 그런 변화가 서글퍼지기보다는 어느 때보다 겸손해지게 하고 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세상을 보게 하더라고요. 늙는다는 것도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하고 숭고한 것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다만 이런 마음들이 늘상 유지되지는 않으니까 부지불식간에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불행하거나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새로 시작되는 이 무대에서 늙어가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무대 앞에 선 지금 젊은 시절에 했던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늙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It is all in our hands, it is all in our hands. 젊어서부터 중고생 논술 과외를 하며 살았던 친한 언니가 한 10여 년 전에 갑자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해왔던 일과는 너무 다른 일이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뜻밖에도 그 힘든 일에 잘 적응하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도 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직접 들을 때도 그랬지만 책으로 보니 더 진한 감동이 느껴졌는데요. 무엇보다 노인들과 한 집에서 살 기회가 없는 지금 시절에 저는 그 언니의 이야기 속에서 매번 충격적인 노인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녹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많은 자극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늙어가는 존재에 대한 주제를 갖고 제가 느끼고 보는 시각으로 이야기할 용기를 내봅니다. 젊고 생생한 이야기들만으로도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 한곁에 내놓는 볼품없이 늙어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때로 참담하고 아픈 현실도 느껴지겠지만 그저 회피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성숙하게 수용하면서 각자 한 생의 주인답게 마무리할 지혜를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돌보며 저보다 10년 먼저 늙어가고 있는 요양보호사 언니에게도 돌봄의 현장에서 느낀 삶에 대해 많은 걸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외를 하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 줄고 나이는 먹어가고 그럼 뭐 할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후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가장 그때 각광을 받는 게 누구나 이제 딸 수 있는 요양보호사였지. 정말 나는 그때 더 할 수 있었어. 근데 학생이 없어. 학생 수가 2015년, 16년을 기점으로 모든 학원, 우리나라 학원이고 다 학생 수가 급감했어. 급감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학원들이 문 닫기 시작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막 마음이 다급해진 거지. 어떡하지? 그리고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냥 했거든. 했는데 생각보다 나한테 맞았어. 이게 막 더럽고 쭈글쭈글하고 막 정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축 처져서 있고 뭐 누워 있고 뭐 밥 먹을 때 지저분하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지저분하게 안 느껴졌어. 빨리 배우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게 다 신기했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 하다못해 그 어르신 앞치마 빨아서 넣는 것도 신기했고. 매일매일이 에피소드가 재밌는 거야. 예를 들면 그 할머니가 되게 뚱뚱하셔. 근데 그분은 밥 욕심이 무한대로 있으셨어 사실은. 그러니까 밥상을 휙휙 빼가잖아. 그러니까 그 어르신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 내가 이제 전 너무 예뻐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농담을 해봤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도 걱정이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밥상 빼는 거요. 그랬어. 나는 그게 너무 빵 터지는 일이었거든. 그때는 이제 우리는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는데 그 앞치마에다 이제 항상 메모장을 넣고 막 메모를 시작한 거야. 눈물겨웠어. 엄마 밖에 코스모스가 한참 피었어요. 내가 조만간 몇 월 며칠 날 내가 코스모스를 많이 가지고 엄마를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너도 항상 몸 조심하고 그렇게 자애로운 엄마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기가 된 것 같아. 엄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지. 또 차츰차츰 우리 엄마도 이제 1년을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묶였겠구나. 우리 엄마도 묶였거든. 손이 이렇게 억제대로.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엄마를 맡겨서 내가 매일 가면서 엄마에 대한 속죄의 마음을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치매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처럼. 그래서 치매 오는 거 막을 수는 없다면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 밖에서 바라보는 요양원의 시각과 그 안에서 사는 어르신들의 삶의 각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 막상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가 되고 각각 다른 사연들이 있잖아. 거기는 다 사연이 다 달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되겠구나. 늙어가는 우리들의 다양한 삶 속에서 해피엔딩의 비밀을 찾아가는 길. 그런 이야기들이 스며들듯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한 번 더 따뜻한 긍정의 미소를 짓게 한다면 저에게도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래서 언니 늙으니까 좋아? 늙어보니 어때?